번째, 그러니까 총 6번째 강의를 촬영을 해보면요. 이거는 인바라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사실 환경보건 저널에 실린 논문이에요. 그래서 직업성합 논문이 환경보건 저널에 실렸죠. 사실 뭐 비슷한 영역입니다. 포괄되는 거죠. 환경보건 안에 직업보건이. 그래서 캔서 인시던스 인 에그리컬처럴 워커라고 해서 농업인에서 암 발생을 본 거예요. 농업 종사자에서. 그래서 인터내셔널 컨소시엄 오브 에그리컬처럴 코호트 스터디라고 해서 6개 국가에서 유래된 8개 코호트를 합쳤습니다. 다 데이터를 통일해서 합쳤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8개 국가, 8개 코호트인데 프렌치 에그리컬처 앤 캔서 코호트 스터디랑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그리컬처럴 헬스 스터디랑 캔서 인 더 노르웨지안 에그리컬처럴 파퓰레이션 코호트랑 코리안 멀티센터 캔서 코호트랑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마슈필드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 에어리어 팜 코호트랑 데니시 썬드스탈드 스터디랑 오스트레일리안 페스티사이드 익스포즈드 워커스 코호트랑 빅토리안 그레인 파머스 코호트예요. 그래서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한국, 미국, 그다음에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2개 이렇게 해서 6개 국가에서 유래된 8개 코호트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에그리칸 뭐 여기 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넘버 오브 서브젝트,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인롤먼트, 캔서 팔로우업, 젠더, 넘버 오브 퍼슨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특성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은 이제 메타 분석 포레스트 플랫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논문. 그래서 보시면은 뭐 증가된 게 뭐가 있나요? 확실히 증가인 거 남성에게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다음에 여성에게서 멜라노마 스킨 캔서, 멜라노마토스, 그다음에 멀티플 마이엘로마 증가했죠. 이렇게 세 개가 증가해요. 남자에게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다음에 여성에게서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랑 멀티플 마이엘로마. 나머지 암종은 오히려 통계적으로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 1보다 작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농업에 종사한다는 게 이게 진짜 보호 효과가 아니라 헬시 워커 셀렉션이나 헬시 워커 서바이벌 이펙트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를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컴파운더 보정이 아마 정확하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건강 행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안 피거나 뭐 피지컬 액티비티가 좀 많거나 그런 식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거나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통계가.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암이 95% 신뢰 구간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기한 게 아니라. 멀티플 마이엘로마 남자에게서도 역시 그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SIR로 이건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 되게 간단한 통계량이죠. 그러니까 혼란 컨파운더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통계량에서. SIR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코호트마다 그 각 캔서 사이트별로 SIR을 구해 놓은 거예요. 표를,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표죠. 아까는 포레스트 플러스로 그냥 보여준 거고 합친 거를 메타 분석한 거를. 이거는 이제 각각을 메타 분석해서 합치기 전에 SIR을 보여준 건데, 뭐 코호트별로 좀 이질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좀 보여준 게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간 넘어갈게요. 나중에 디스커션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논문도. 이거는 이제 여성에게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됐대요. 각각은 이 세 개 코호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개의 에그리코 코호트에서 농업 인구에 대해서 캔서 인시던스를 조사한 그런 데이터를 합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남성에게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여성에게서 멀티플 마이엘로마, 그리고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의 리스크가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감소된 부분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감소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어요. 헬스워커 이펙트도 있고 거기에 쭉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건강 행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한국 데이터가 특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KMCC 데이터가. 그게 그러니까 캔서 스크리닝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텍티브 팩터가 좀 많았대요, 한국 코호트에서. 그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나오지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낮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코호트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놔요. 뭐 차이가 나는
그런 한국 데이터 때문에 좀 일그러진 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뭐 멀티플 마이엘로마 여성에게서 증가하는 거는 뭐 농약 노출이나 이런 거를 이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많이 보고가 됐었다. 농약 노출로 인해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 그리고 여기 뭐 농약의 종류까지 얘기하죠. 퍼메스린이나 클로르데인이나 카바일이나 캅탄이나 DDT나. 그래서 퍼더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는 잘 모르겠다고 나와요, 여기서. 근데 어떤 연구들에서는 증가해 있었고 남성에게서까지 증가해 있었고 어떤 연구에서는 여성에게서 증가해 있다고 나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플로저블한 가설을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음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한 게 WHO랑 ILO에서 선 익스포저가 증가할 때 논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베이잘셀 칼시노마랑 스퀘머스 셀 칼시노마고, 그다음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메타 분석한 거를 WHO가 직접 거기에 기반해서 보면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는 어린 나이, 소년기, 그러니까 아이 때나 청소년기에 UV, 태양 UV에 많이 노출이 되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만약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그 논 멜라노마토스 스킨 캔서,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 계열에서 유래된 베이잘셀 칼시노마나 스퀘모스 셀 칼시노마가 증가해요. 그래서 멜라노마가 증가했다는 건 특히 여성 농업인에게서 여성 농업인이 아마 아이 때나 청소년기에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서 증가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가설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해 놓지 않는데, 저도 직업의학과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자이자 의사로서, 임상의사로서 제가 아주 플로저블한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연구해보면 분명히 유의하게 나올 겁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여성에서 멀티플 마이엘로마의 리스크가 증가한 인구들에게서 언제부터 과연 일을 시작했는지랑, 그 다음 일반 인구, 다른 농업인 중에 멀티플 마이엘로마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뭐 조사해가지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예, 그래서 아까 헬시워크 이펙트도 있고, 뭐 아큐페이셔널 피지컬 액티비티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낮은 그런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보였다, 다른 남종들에게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담배 피는 비율도 심지어 낮았다는 거죠. 예, 농업인들은. 그리고 연구마다 어떤 좀 이질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조건이 너무 달랐다, 연구마다. 뭐 아까 한국 데이터 특이하다는 얘기 나오죠. 예, 그 얘기도 나오고, H 파일로리랑 그 다음에 썰트 컨섬션, 그 다음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높았다는 거죠,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한국에서는 소금도 많이 먹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도 많고 담배도 많이 핀다는 거죠, 농업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그러졌다, 통계치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과거 연구들이랑 다른 코호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그리컬처, 그 에그리칸 코호트 있잖아요, 프랑스. 그거 과거에도 논문이 많은데 이 논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쭉 설명을, 왜 통계량 차이가 발생했는지, SIR 차이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고, 이 연구의 강점은 엄청난 코호트죠. 코호트 8개를 합쳐가지고 만들다니, 예, 대단한 거죠. 근데 다국적이죠. 아시아도 있고 심지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레퍼런스, 제너럴 파퓰레이션, 레퍼런스로 설정한 제너럴 파퓰레이션이 각 연구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부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다른,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라 뭐 좀 다른 특성을 가진 직업인들도 다 포함이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애니멀 파밍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좀 익스포저가 다른 군이 섞여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포텐셜 컨파운드 조사해서 이렇게 SIR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제대로 통계 돌려야죠. 그 다음에 메서드 좀 볼게요. 메서드 보면 아까 스터디 코호트 설명드렸고, 코호트 팔로우업도 설명드렸죠. 예, 이것도 뭐 그렇고, 통계 분석 SIR 구한 거죠.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쇼. 예,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학 저널은 좀 간단해요. 통계 분석도 간단하고 좀 결과 정리도 간단한데, 대신에 디스커션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연구를 발전시킬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더 수집해서 검증을 좀 통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직업의학 저널은 노출을 그렇게까지 환경의학처럼 자세하게 막 조사해서 환경보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서 어떤 임상 서비스가 있는 존재하는 게 직업의학이고 직업보건 더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더 인터벤션 할 수 있는 실제 의학 현장에 있으니까 산업보건 서비스들은 환경보건 서비스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연구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말씀드렸다시피 WHO 그 메타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그거랑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8개 강의니까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개 하고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